운이 좋아서 저절로 없어지진 않을까요?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신경치료 또는 발치입니다.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아는 서울매일 치과 남중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치과 병명 백과사전입니다. 치과에서 이 병을 진단 받으셨나요? 현실 부족하면서 검색창에 이걸 검색하셨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을 위해 만든 이 영상, 치과 병명 백과사전. 오늘 알려드릴 치아 병명은 치근단 병소입니다. 병명만 들으시면은 굉장히 낯설 텐데요. 사실 이 치근단 병소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치주염이나 아니면 충치, 저희가 많이 보는 질환들이죠. 이런 것처럼 치근단 병소도 굉장히 많이 봐요. 이 한자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 치근, 치아 뿌리의 끝, 치근단, 주변에 병이 생기면 치근단 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왜 그런 뿌리 끝에 병이 생길까? 바로 그 뿌리 안에 있는 치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 치수 안에는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 충치 때문이든 어딘가에 부딪혔든 혹은 잇몸 질환이 너무 심했든 그 치수에 영향을 줘서 치수가 망가지면, 즉 그 안에 세균이 번식을 하고 그 번식한 세균이 이 치근단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주변 조직을 공격하면 그때 생기는 병이 치근단 병소입니다.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치근단 농양, 치근단 유가종, 치근단 낭종, 이런 것들로 나뉘는데 저희는 그냥 이런 걸 통틀어서 치근단 병소라고 보통 부르죠. 네. 이 치근단 병소가 증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즉,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방사선 사진,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뼈가 녹아서 동그랗게 뼈가 녹은 게 보이기도 하고. 치근단 병소라는 게 처음에 생길 때에는 우리 몸이 뭔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럴 때에는 갑작스럽게 막 공격을 당하면서 농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이제 통증도 있어요. 통증이 있는데 그런데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치아를 테스트해보면 치아에 신경이 죽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치근단에 농양이 생겨서 통증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건드리면 아프기도 하고 치아가 좀 솟아서 그 치아가 먼저 닿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흔들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가 저희가 치주인대강이라고 하는 까만 줄이 있는데, 치주인대가 있는 그게 약간 확장된 느낌? 병소가 커지면요, 여기 보면은 까만 줄이 조금 더 넓어졌죠.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아예 커지면 아예 커진 거는 참 양 PD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죠. 네, 좋은 교보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중심은 여기 치아 뿌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구나를 말해주는 것 같죠. 이 치근단 병소의 위치가. 치수염, 그러니까 치수 안에 있는 세균이 일으키는 염증이 우리 몸과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요, 별 통증도 없고 농도 안 잡히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러가기도 합니다. 1년, 2년, 3년, 많게는 10년 넘게까지. 근데 그 와중에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통증 없이 뼈를 녹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치근단 유가종이나 또는 치근단 낭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되면 너무 많이 커지기도 해요. 나중에 가서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때 가서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 정도면 네. 많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커진 편입니다. 사실 시작은 요 치아 12번 치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송곳니까지 위협하고 있죠. 예. 이렇게 낭이 커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치아가 밀려나기도 하고요, 덩달아 같이 신경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꽤 위험한 상태까지 방치하셨던 거죠. 심지어 문제가 있다라고 진작에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있는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치근단 병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너무 커요. 저는 증상이 없는데 안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아파야 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치료 안 해도
원인이 되는 치아를 신경치료하면은 없어집니다. 보통 이제 신경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낭종이 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낭종 적출술이나 또는 그걸 하면서 치근날 절제술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 있다면 재신경치료를 하면 되고요. 재신경치료가 힘들 것 같을 때에는 빼야죠. 양 PD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신경치료가 좀 어려웠던 경우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셨죠. 그래서 이 치아를 발치를 하는 순간 사실 이 감염의 원인이 되는 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남는 건 그냥 낭종이 남는데, 이 낭종이 나중에 계속 남아 있거나 아니면 작아졌다 다시 커지지 않으려면 깨끗하게 긁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낭종 적출술이라고 하고요. 양 PD님 같은 경우는 발치와 낭종 적출술을 하셨죠. 네, 이렇게 생긴 게 낭종을 긁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터진 풍선 같은 모양이죠. 네. 저게 치아에 있을 땐 더 팽창된 상태. 그 안에 액체가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액체가 빠지고 나서 쭈그러든 풍선같이 이제 남아있는 걸 긁어낸 거죠. 이런 조직들이 혹시나 좀 덜 긁히고 남아있으면 다시 낭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가끔 여쭤보세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난 이거 신경치료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빼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또는 운이 좋아서 저절로 없어지진 않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되는 치아를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신경치료 또는 발치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치근단 병소가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거나 굉장히 커져서, 그 다음에 이 뼈가 약화될 정도로 커졌거나 막 부러질 것처럼, 아니면 혹시 그게 다른 병이 의심이 되거나, 뭐 저희가 OKC라고 부르는 조금 더 공격적인 병소이거나, 그러니까 재발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일단 바로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드립니다. 일단은 양 PD님 동그랗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입체 사진도, 여기 커다란 빵꾸가 빵 뚫렸죠. 여기. 그 부분. 네, 여기 뭔가 어둡죠? 여기 구멍이 뚫린 거고, 사실 이제 가장 잘 보이려면 이렇게 까맣게 그래서 보이죠? 잘 보이네요. 네, 잘 보이죠? 여러분 저 상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양 PD님보다 컸던 경우는 이렇게. 그 위까지요? 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니의 입천장 쪽에 고름이 나온다고 오셨었어요, 처음에. 네, 다른 치과를 먼저 한번 다녀오셨었는데 이를 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심하더라고요. 치근단 병소가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보이죠, 경계가? 이렇게. 와. 네. 근데 이게 이제 입천장까지 아예 뼈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붓고 고름이 나왔던 거고, 원인이 되는 치아는 과거에 신경치료를 하셨던 이 치아였었고요. 이 치아는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치아가 흔들리는 거는 원래 이제 치근단 병소가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농이 차면은 원래 안 흔들릴 치아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흔들리는 이유가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흔들리는 거면은 발치를 해야 되고, 치주염은 없는데 이런 치근단 병소 때문에 흔들리는 거면은 치근단 병소가 치유가 됐을 때 안 흔들려질 수도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뼈가 이 머리 주변으로는 이렇게 잘 남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잇몸병이었다면 여기가 뼈가 녹았을 거예요, 까맣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만 녹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는 혹시 신경치료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치근단 병소가 없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흔들리는 게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뽑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환자분께 안내를 드리고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했어요. 재신경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이게 낭종이 너무 커서 감압술이라고 일종의 빨대를 꽂아서 밖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 낭에 있는 압력을 계속 뺐어요. 네, 빼면서 신경치료도 같이 했고요. 신경치료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낭종 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잇몸을 열고 요 안에 있는 낭종을 긁어냈습니다. 요거 지금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낭종 벽이죠. 그러니까 이 낭이 있으면 안에는 액체가 있었고 바깥쪽에 두꺼운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이렇게 살살살살 한 번에 긁어낸 겁니다. 이걸 한 번에 잘 긁어내야 이게 조각이 남지 않고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뜯어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직 검사하고,
조직 검사 결과는 치근난 낭종이라고 나왔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 요 남아있는 부분에 요 뿌리 보이죠? 이게 뿌리 끝이에요. 네. 유치아에. 네. 그런데 이제 요 뿌리 끝을 혹시 이렇게 연 김에 좀 잘라줘. 치근난 절제술까지 아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세균이 많이 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예 치근단 절제술까지 같이 시행을 했고 꼬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저 부분은 그냥 뼈가 알아서 차는 건가요? 알아서 차는데 근데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너무 큰 공간이 있으면 그게 이제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쪽이 좀 푹 꺼질 수도 있고 또는 뼈가 덜 차서 나중에 혹시나 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 뭐 심을 뼈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리식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고리식을 했어요. 네. 또 극적으로 많이 흔들리던 치아가 이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오셨거든요, 환자분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치아를 뽑지 말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끝난 경우에는 뭐 사실 저도 보람이 있어요. 예방은 뭐 다 똑같죠. 결국에 치근난 병소라는 게 생기는 이유는 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이고 신경이 망가지는 거는 대부분 뭐 충치, 치주염 이런 치과 질환 때문이잖아요. 그런 게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잘 이 닦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오시고 물론 이제 운이 나빠서 넘어져서 부딪혀서 외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항상 저희 딸한테 얘기하는데 밖에서 뛰어다니지 말아라. 넘어져서 네. 2차 예상이 올 수 있으니까. 예, 앞 잘 살피고 걸어 다녀라. 습관적으로 치아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치근난 병소는 꽤 흔한 질환이고요. 가끔 이제 뼈가 이만큼 구멍이 뚫렸다는 것 때문에 겁을 먹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흔한 질환이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치료 난이도로 따지면은 글쎄요 별 5개 중에 별 1~2개? 근데 이게 많이 크면은 이제 별 3개, 4개? 오케이. 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서울매일치과 오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치과 병명 백과사전 치근단 병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치근단 병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근단 병소는 서울매일치과 남중호 원장입니다. 원장이었습니다.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 네.